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레위기 강의를 하는데 왜 출애굽기로 돌아가는지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을 때 가능하면은 다른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별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또 그래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우상이나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 요즘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혹은 또 뭐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미개하거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병이 걸려서 사람이 참 많이 죽는 거예요. 특히 유아 사망률 같은 거는 미개할수록 높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은 가라사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따라야 돼요.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어명이요 하면 찍소리 못 하는 거죠. 어명은 왕이 내린 것이고 계명은 하나님 내리신 거예요. 그래, 어명보다 더 높은 게 계명이라니까. 그래서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명은 특히 중요시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규례를 믿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규례를 지켜야 돼요.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혹 또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잘 안 지켰죠. 하나님 말씀을 일단 가르치지 않았고, 따라서 배우지 않았고, 청종하지 않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요. 그저 인생의 나이 70이고 강건해봤자 80인데 자랑할 게라고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2020년도에 우리 국내의 암 종류별 사망 지수를 내는 그 국립암센터 자료에 조사된
그 과거 조사되었던 걸 발표를 보면요. 이미 2015년도에 온 세계에 암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폐암으로 나타나요. 폐암. 그 폐암이 왜 오겠어요? 폐암은 공업화에 의해 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인간들이 어떤 공장이나 자동차나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너무 공기를 오염시키니까 폐암이 온 세계 암 중에 제일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우리 여기 지리산에 있는 샤론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공기는 제일 좋은 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이 지리산이 어디죠? 있냐면요. 지리산이 산천에서 보면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먼지가 그 황해라고 하는 서해 바다에 가라앉게 물에 가라앉게 되고 또 날아오다가 이제 우리 산청의 서쪽에 높이 솟은 1915m 되는 지리산이 온갖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다 흡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산청 공기는 그 너머에 있는 전라도 쪽 공기보다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또 뭐 산청에 뭐 이런저런 뭐 공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진주도 별로 공장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다른 거는 몰라도 공기는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1조건이 공기입니다. 공기는 5분만 안 들이켜도 죽습니다. 5분이면 충분히 죽어요. 참, 이 인간 참 별거 아니죠. 입하고 코하고 맞아 5분이 끝나버려 그냥. 그리고 5분이라도 숨 안 쉬면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요,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른 말로 숨을 쉬거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숨 쉬어봐요. 숨 못 쉬면 감사하지 말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두 번째가 물입니다, 물. 음식은 우리 복부라든지 우리 몸에 그 지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음식은 한 달 내지 40일 안 먹어도 안 죽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죽지만은. 그런데 물까지 안 마시면요 그렇게 못 갑니다. 물을 안 마시면 2주간을 못 넘어가요.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기. 두 번째 물이 좋아야 돼. 여러분 물이 좋으려면요 그 산에 있는 암석이 좋아야 돼. 암석이 청석이나 맥반석이나 화강석이나 이런 암석 종류가 좋으면은 물이 깨끗하고 암석이 뭐 그냥 썩돌처럼 푸석푸석하거나 이제 이러면은 아니면 또 그 암석이 석회암이 돼가지고 물 한 바퀴에서 끓이면 시멘트가 한 숟가락 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석회암 지대보다 지리산은 대개 하감암이나 맥반석이나 그 청석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리산은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완벽해.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음식, 세 번째가 음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휴식입니다. 휴식. 여러분 이 계명도 그 네 번째 계명을 보면은 그 휴식
쉬는 걸 계명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하고 물하고 음식하고 그리고 휴식이 참 중요해. 그 일이 중요하지만은 쉼을 얻지 못하고 일 중독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일해가지고 돈 버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병원에다 갖다 주고 만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갖다 바치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 폐암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암이 간암입니다. 간. 이 폐암과 함께 간암, 여러분 이 간은 우리 몸에 화학 공장 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장기는 피부예요, 피부. 피부가 제일 큰 장기고, 그 다음 폐, 그 다음 간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을 중요시했던지, 간은 그 기능이 3분의 1만 살아있어도 목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유 있게 금더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암이 그리 많다는 게 참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대장암이 이제 한국은 뭐 대장암이 세계 최고니까 위암도 한국이 최고고 대장암도 최고고 얼마 안 가서 간암하고 폐암도 한국이 최고. 그 갑상선암은 이미 이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니까요. 그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한반도에 살면서 대장암이 세계 1위고 위암이 세계 1위고 또 이 갑상선암이 세계 1위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췌장암이 이게 갑자기 또 늘어납니다. 이거 잘 안 낫는 수술도 어려운 그 위에서 붙은 그 위에 유문이라고 위에 뒷문이 12지장으로 연결되는데 거기는 담도가 연결되고 또 이 췌장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인슐린이 나오는 그런 또 관이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이제 크지도 않은 그 췌장에 거기에 암이 걸려버리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난치병이라고 하는 췌장암 이게 빠르게 증가. 그 다음에 더 잘 안 나는 게 있어요. 그 쓸개 그 자체는 떼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쓸개 자체는. 그런데 쓸개보다 더 위험한 게 쓸개 그 담도암이 걸리면은 거의 어렵습니다.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담낭암이나 담도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이 유방암이야. 여러분 한국에서 유방암이 이렇게 많아도 폐암, 비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에게 전립선암 이렇게 이제 그 암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암이 안 걸리는 부위가요 딱 한 군데인데 소장의 암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인류 역사상 소장에 암이 걸렸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소장은 잘 안 걸려요. 대장은 많이 걸리는데 소장은 잘 안 걸려요. 그 외에는 사람 몸에 암이 안 붙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오늘날 우리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뭐 대형 건물 빌딩에다가 뭐 그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굉장히 뭐 그 잘 살고 뭐 발전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암이 창궐하다는 것은 우리가 썩 잘 사는 게 아니다.
제가 에스라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런 코카사스 지방의 사람들은 물질 문명이나 뭐 이 정보가 이런 거는 많이 뒤져 있는 그런 나라지만은 120살을 살되 거의 행복하게 살고 스트레스라는 단어나 개념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아요. 행복해. 그리고 이웃집 친구하고 놀고 싶어서 해질 때까지 일을 못하고 오후 4시쯤 되면 집에 와서 동네 사람들 놀아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막 이렇게 이웃하고 막 이렇게 어울려 놀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막 일에 찌들려 가지고 막 그 쉬도 못하고 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여유도 없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결국 암 걸려 죽고 이래 해가지고 뭐 정보화 사회 어쩌고 휴대폰 뭐 고급 쓴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게 잘 사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이게 나라별 암을 보면은요, 하여튼 대장암이 참 문제예요, 우리는요. 이 10만 명당 45명이나 발생하는 대장암이 한국이 1위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그 다음 헝가리,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노르웨이, 이렇게 1, 2, 3, 4, 5, 6위까지가 전부 이게 기독교권입니다. 또 세계 평균은 10만 명당 17.2명이 죽는 게 걸리는 게 세계 평균인데 우리는요 세계 평균에 거의 3배에 가까워요. 아시아만 해도 아시아 평균도 13.7명이야. 근데 우리가 정말 서양을 따라가고 기독교 따라가고 뭐 믿음으로 아무거나 다 먹으라는 기독교 문화를 따라간 세상 사람들이 그 돼지고기, 개고기나 아무거나 먹는 거 다 돼지고기 먹는 나라들이고 한국은 돼지고기 플러스 개고기야. 그래서 한국이 대장암이 제일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한국의 암 발생과 사망을 두고 보면은 한국에서 위암, 요게 지금 몇 년도 정확하지 않은데요. 위암, 대장암이 세계 1등, 2등을 해요. 폐암도 우리가 한국에 많은데 38이고, 간암은 10이고, 유방암은 50이, 한국의 유방암이 이렇게 많아도 세계적으로 52위밖에 안 돼요. 전립선암도 한국이 많은데도 89위, 갑상선암 1위. 자, 근데 사망률은요, 위암이 걸리는 거는 1위인데, 사망률은 54위니까 의사들이 참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잘 수술도 하고 잘 치료하기 때문에. 또 대장암도 1위인데 사망률은 73위이고 폐암은 38인데 사망은 59위, 간암은 10인데 사망률이 21위, 유방암은 52위인데 183위. 거의 뭐 세계에서 유방암 수술도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야. 전립선암도 89위지만은 사망은 154위. 갑상선암은 뭐 1위인데 153위. 그러니까 제가 보는 대로 이 의사들이라든지 이 치료하는 어떤 실력으로서는 세계에서 제가 볼 때 한국이 1위입니다. 한국 1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의료 비용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합리적이라. 저렴해. 2010년도, 그러면 2010년도는요, 대장암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4위였다가 2015년도 5년 만에 3단계로 넘어서 가지고 한국이 1위가 돼버렸어요. 껑충 해가지고. 지금쯤은 아마 이게 지금은 뭐 이게 45명, 10만 명나 45명이 걸리는 것 때문에 세계 1위인데 2015년에 62명이 걸리니까
지금은 아마도 한 70명 넘어 안 걸리겠나. 못 살다가 갑자기 좀 돈 생기니까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고기를 먹거든요. 목숨을 떼걸어 놓고. 그러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148개국 대장암 발병률 순위를 10만 명당 순위로 이렇게 조사한 건데 한국이 62.1명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좀 7년 지났잖아. 그러면 지금쯤 아마도 70명 정도 가가지고 대장암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저 주변에도 대장암이 여럿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대장암은 개고기암이고 삼겹살암이다. 저는 뭐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고기를 지방질이 있는 고기를 직화로 바로 숯불에다가 바로 구워서 먹을 때는 입으로 먹은 것도 먹은 거지만은 코로 들어간 것도 문제가 돼요. 냄새.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1급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는 고기를 직화고기를 구울 때. 자, 2010년도 자료에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WHO가 조사한 것이 권위가 있습니다. 전체 암으로 보면요, 덴마크가 1위야. 전체 암으로. 참, 여러분 덴마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 선진국이고 기독교 나라인데 전체 암의 덴마크 1위, 2위가 아일랜드, 3위가 호주, 한국은요, 전체 암을 볼 때 한국이 이렇게 암이 많아도 23위 정도로 밀려나 이렇게 많아도 말이에요. 그러면 22위까지 갔다 어떤 나라냐? 전부 기독교 나라입니다. 1위 덴마크, 2위 아일랜드, 3위 호주부터 해가지고 22위까지가 뭐 전부 기독교 나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거나 다 먹는다. 모든 고기를, 돼지고기를 특히 아무나 먹고 또 돼지고기를 가공을 해. 햄이나 소세지를 만들 때 거기 첨가물이 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어려워져 이제. 그다음에 자궁암은 귀니아 아일랜드 코모로스, 전립선암은 프랑스 바르바도스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뭐 범사에 이렇게 많아요. 유방암은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폐암은 헝가리, 폴리네시아, 미국, 대장암은 한국, 헝가리, 크제크, 간암은 몽골, 잠비아, 대만, 위암은 한국, 몽골, 일본, 아시아 3국이요. 한국, 몽골, 일본이 이게 1, 2, 3일 다 싹 쓸었어. 동양 3국이 위암 1, 2, 3일 다 쓸었는데 발효 식품을 많이 먹는 거예요. 발효가 잘못되면요, 그 독이 나와. 특히 된장 같은 것이 잘못 발효되면은 아플라톡신 같은 아주 무서운 발암 물질이 나와요. 특히 할머니표 된장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메주쫙이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속이 시커멓게 썩어버린 걸 가지고 그걸 된장 간장을 담았다고 하면 그건 위험해요. 그건 차라리 시장에 맡아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게 할머니표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안 좋은 음식이에요. 검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나 머리카락처럼 생긴 곰팡이나 별 것들이 그 메주작에 들어붙는데 메주작을 두껍게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몽골 사람들이 왜 이게 위암이 많이 걸린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하여튼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우리 위에서부터 대장까지 오래 머물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보면은요, 장의 길이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많이 짧아져 있어요. 장의 길이가 빨리 나가라고. 일본도 그 미소 된장부터 해가지고 그 된장국을 1년 내내 먹다시피 해요. 그리고 좀 일본이 오래 살아서 그런지 어떻든 수명이 길긴 한데
위암은 1, 2, 3이야. 한국은 위암이 1인데 이게 왜 1인지 모르겠어요. 위암이 왜 1인지. 역시 개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글쎄 뭐 젓갈 같은 게 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젓갈. 그 악하게 단백질이 발효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 고기 썩은 걸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 직장, 항문까지 가는 그 전체를 소화기관이라고 하는데 소화기 계통, 다시 위암부터 대장까지 한국이 1위를 겪는 걸 보면은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요, 이걸 진작에 이 사실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요걸 먹어가면서 레이기 강의를 하고 음식물 강의를 해왔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나라가 암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는 만복의 근원이 아니고 만병의 근원, 만암의 근원이 되어버렸어. 자, 대장암이 제일 많이 걸리는 나라입니다. 새카만 데가 이 1이야. 색깔이 진해서 1인데, 이 지금, 한국이 제일 색깔이 진하죠. 일본도 그렇고, 호주, 뉴질랜드, 이게 고기 다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 마찬가지. 잘 보시면은 색깔이 옅을수록 대장암이 발병이 안 되는 나라인데, 몽골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장암이 많지 않은데 왜 대장암이 많지 않느냐? 위암 걸려서 빨리 죽어버려요. 가령 대장암 걸리기 전에 위암에서 그냥 빨리 죽어버리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권, 이슬람권, 개고기, 돼지고기를 일절 입에 대지 않는 그쪽 사람들, 그리고 힌두교권 이런 나라는요 혹 있으나 희귀해.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기 왜 이렇게 되겠어요? 왜?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걸, 그거 뭐 종교 의식법이지 실제 식품위생법이 아니다고 해석한 칼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 신학자들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성도를 이렇게 다 암 걸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계명의 길을 기르지 않고 그 규례와 윤리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서도 믿음으로 보면 괜찮다. 그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 그게. 성경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게 믿음이지. 희한하게 한국 사람 믿음은요. 어떻게 믿음이냐.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해도 믿음으로 보면 괜찮다고 믿는 게 믿음이다. 이런 망할 믿음이 어디서 세상에. 아니 성경에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게 믿음이지.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지만서도 믿음으로 보면 괜찮다고 믿는 게 믿음이다. 그게 무슨 그런 미신 같은 믿음이야. 근데 이게 믿음이 목사들부터 장로 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아. 보수, 진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동양, 서양 똑같아. 기독교라고는 기독교 전부 이 모양이에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보면 괜찮다고 믿는 게 믿음이다. 괜찮았느냐? 안 괜찮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먹어서 괜찮으면 좋겠는데 안 괜찮다고. 제가 볼 때는요, 이 목사들이 심판받을 만한 짓을 한 겁니다. 지탄받고 욕을 받아 마땅해. 자, 개고기, 돼지고기 먹지 않는 나라들은 대장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로 개고기, 돼지고기 먹고 여기 이제 에스키모 같은 이런 채소를 아예 먹지 못하고 맨 그저 물에서 뭐 고기 잡아서 먹는 고기가 주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암은 고상하고 수명 자체가 40을 못 넘겨요. 40세를 살면 우리 80세에 산 거나 120세 산 것처럼 오래 산 걸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누이트족이라고 에스키모 족은 1년 내에 얼음에 사니까 최소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거죠. 여기 다 마찬가지. 이 호주, 뉴질랜드는 고기가 많아서 넘쳐나서 많이 먹어서 암이 많이 걸려. 여기 또 이 기독교 나라 중부 유럽이나 영국이나 스페인 이 고기가 많고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 또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요 성질이 사나워서 전쟁을 많이 해. 네, 저는 볼 때 이 모든 책임이 이 기독교 나라에 있다. 1위 한국, 2위가 체코슬로바키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전부 기독교 세상이에요. 암으로 말하면 죽는 거, death by cancer by country라고 되어 있는데 1위가 어디냐? 암 때문에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니덜란드 사람이야. 여러분, 니덜란드가 선진국이고, 그 화훼단지 튤립이 온 천지를 덮어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 같은데, 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데, 왜냐? 바로 니덜란드 옆에 있는 덴마크에 돼지고기를 얼마나 갖다 먹어 치우는지요. 유럽 사람들은요, 덴마크산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리요? 할 정도로 유럽산 그 덴마크산 돼지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2위가 이탈리아, 3위가 헝가리, 4위가 룩셈부르크, 5위가 슬로바키아, 6위가 아일랜드, 7위가 체코공화국, 8위가 뉴질랜드, 9위가 미국, 10위가 호주,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영국. 그 몽땅 기독교 나라입니다. 1위부터 16위까지가 몽땅 기독교 나라야. 암으로 말하면 사망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들. 우리는요, 이렇게 암이 많아도 종합암 지표, 암으로 인해 죽는 지수가 23위 정도, 지금 한 20위까지 안 갔겠나 싶어요. 16위 안에 못 들어가요. 이 16위 안에 들어가려면 고기 좀 더 먹고, 과자 좀 더 먹고 해야 돼.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무슨 좀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기독교에 급증하고 있는 암 환자를 놓고 국제암억제협회 UICC 약자가 따르면은 매년 1,200만 명이 암 진단을 받고 있고 거기 죽는 사람이 76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암인데 만약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개입이 없다면은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에 8,400만 내지 1억 명의 아니 2005년부터 2015년 10년 사이에 8,400 내지 1억 명 정도가 암으로 죽을 걸로 내다봤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암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들이고 암 사망 지표가 제일 높은 나라가 몽땅 기독교 나라예요. 한국은 그 중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국가들은 못된 짓도 많이 했어. 20세기 초에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거기 일본 빼고는 몽땅 기독교 나라야.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이 일본만 빼고 기독교 나라 전부 다.
그리고 이 악한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약 5천만 명이나 죽었어. 자, 그럼 그쯤 되면요, 기독교가 천벌받을 종교야. 못 됐어. 암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했더니 10년 사이에 8,400만 대 1억 명이 죽는데 이게 기독교 나라가 잘못된 식습관을 온 세계에 퍼뜨려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전쟁 때문에도 그렇게 많이 죽었어. 그리고 기독교가 아무런 회개도 반성도 없고 인식도 안 되고 있다면은 우리 목사들이 심판받지 않을까요? 저는 두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제 강의와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요, 정신 차리고 제가 이 레위기 강의한 내용을 다시 정밀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잘못 믿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들어가지고 강물이나 바닷물에 던지는 게 낫다.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혀 기독교가 아직도 각성이 없습니다. 제가 20년이 넘죠. 한 25년 내지건 30년 동안 이 음식물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젠장 먹고 죽인 귀신이 때깔이 좋단다 사람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한때 난리가 났던 그 CJD, 크로이처펠트 야곱 디지즈라고 하는 이 병이 끝난 줄 알고 있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양상이 달라져 있어요.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광우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인데 1921년에 처음으로 독일의 신경학자 한스 크로이처펠트하고 알폰스 야콥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했는데 사람이 60세 안팎될 때에 주로 발생하는데 양상은요,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 형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운동 능력 상실로 나타나요. 치매는 아닌데 이 수조 운동 능력이 상실되는 이런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는데 이거 빠르게 진행돼요. 이게 그러니까 치매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 능력 상실을 하고 그런 쪽으로 나타나더니 1년 안에 죽어버려 되게. 그때는 이걸 강우병이라고 하고 이게 소로 말미암은 걸로 그 인식을 못하고 병 이름을 한스 크로이처펠트하고 알폰스 야콥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의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크로이처펠트 야콥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어놨다가 그게 지난번에 강우병 파동 났을 때에 쇠고기를 잘못 먹어서 발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알고 보니까 그 크로이처펠트 야곱병이 알고 보니까 쇠고기병이다, 강우병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소는 창조 원리가 풀을 먹도록끔 설계되었고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풀. 그런데 여러분 이 축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게 소가요. 많이 먹어 풀을. 저도 그 소를 오랫동안 그 아버지 밑에서 소를 길러봤는데 정말 소 먹는 거는 많으면요 싸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한 마리 기르는 것도 힘드는데 소를 몇십 마리씩 몇백 마리 이렇게 기르면요 축사 안에서 소 분뇨 처리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 또 처리가 어려운 게 있는데, 분도 처리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 우리하고 다르게 저쪽 사람들은요, 소 대가리 이걸 안 먹습니다. 왜? 거기 소머리 곰탕이 없어요. 소 대가리는 안 먹는 거예요.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 족발 안 먹어요. 소 꼬리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왜? 그 꼬리 곰탕이 없어, 그쪽에는요. 족발탕도 없고 꼬리 곰탕도 없어, 쇠머리 곰탕 없으니까 그거 못 먹고 안 먹는 거야. 그럼 소 내장도 안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쇠고기,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안심, 등심, 무슨 다 먹을 만한 거 다 빼고 나면요. 먹을 만한 거 절반, 못 먹는 거 소 빼다고 하고 다. 내가 볼 때 절반이 넘을 것 같아. 못 먹는 게 절반이 넘을 것 같아. 근데 한국 사람 다 먹어. 그러니 어떻게 암이 안 걸리겠나? 서양 사람들은 그거 안 먹거든요. 소 대가리, 소 뼈다구, 소 족발, 소 꼬리, 소 내장. 그거 안 먹는다고. 지방은 떼가지고 딸리는 쓰지만은 비누를 만들거나 먹지는 않거든요, 또. 그리고 소 가죽은 어떻게 쓰지만은 그 외에 어떻든 폐기해야 될 부위가 많아. 대표가 소 대가리, 소 뼈다구야. 근데 이걸 놓고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소 한 마리 잡으면은 고기 팔아가지고 돈 좀 버는데 나머지 못 먹는 거 폐기 비용이 또 엄청나게 나가니까 그걸 누가 머리를 쓴 거야. 이걸 소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인데 이걸 갈아가지고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풀사료, 고기사료하고 으깨고 개밥처럼 만들어가지고 소에게 대먹여 보면은 어떻게 될까? 고함량의 영양 덩어리인데 사료비가 절감되고 소가 빨리 살찌고 하지 않을까? 이런 머리를 쓴 거야. 그래서 그걸 해봤어. 소대가리, 소 뼈다구, 소 족발, 소 꼬리, 소 내장 이거 막 갈아가지고 곡식을 갈고 옥수수를 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기계에서 만들어 나올 때 개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소에게 먹이니까 소가 먹을 때 어째 맛이 하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걸 먹어서 일단 소가요. 그랬더니 정말 빨리빨리 크는 거예요. 자, 폐기 비용이 안 들어. 사료값이 절감돼. 소가 빨리 커. 일석삼조야. 그래서 막 아마 할렐루야는 아니겠지. 아주 개가를 불렀습니다. 이야, 왜 우리가 진작 이걸 모르고 다 폐기 처분했나? 하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런 사료 먹은 소가 일어나다가 버둥버둥 하다가 막 미친 듯이 버둥대다가 엎어져가지고 얼마 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 양들에게도 먹였는데 그런 사료를 소 뼈다구를 갈아가 양에게도 먹였는데 양들이 가려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피부가 가려우면 그냥 효자손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긁을 수 있는데 양은 털이 두꺼워가지고 그 두꺼운 털 안에서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양들이 이 스크래치라고 해가지고 이 나무 공이나 옹이나 끄트기나 있으면 그거 갖다 보면 전부 비비대고 난리 굿이 나는 거야. 그 양들도 나중에 또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 해가지고 이제 정밀 조사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소에게 먹였던 무슨, 변동이 있은 게 아니고 소에게다 쇠고기를 먹인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제 확인되면서,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반추동물에 먹일 수 없다고 법으로 이제 정하게 되죠. 그럴 즈음에 그 쇠고기를 먹은 사람이 걸려가지고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와서야
그 옛날에 독일에서 1921년도에 이거 크로이처펠트 야코병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던 게 이게 바로 쇠고기 때문에 프리온 단백질이 사람의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죽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광우병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소가 미친 것처럼 버둥대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프리온 단백질로 인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마 160명 넘어 될 겁니다. 여기 숫자는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데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이제, 그런 사료를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반추동물에 먹일 수 없는 걸로 온 세계가 다 그 똑같아. 한국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악당들이요. 그때 그 축산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안 드는 거 하며 사료값 절감되는 거 하며 빨리 성장하는 거 하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보니까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반추동물에 먹일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들여다본 사람이 그러면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비반추동물에는 먹일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비반추동물은 뭐냐? 돼지야, 돼지. 소 뼈다구, 소 내장, 소 대가리, 소 족발, 소꼬리를 갈아가지고 돼지에게는 먹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주 우리가 말이 안 됐다고. 당장 해보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 덜 들고, 돼지 사료값 절감되고, 돼지가 빨리 크고, 또 돼지는 빨리 안 죽는 거예요, 소처럼. 이걸 사료 렌더링이라고 그래요, 렌더링. 사료 렌더링. 사료를 바꿔치기 하는. 그 다음에, 아까 법이 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반추동물에 먹일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비반추동물의 폐기물을 반추동물에 먹이는 건 어떠냐? 그거는 법으로 하면 딱히 금지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돼지 뼈다구를 갈아가지고 닭사료, 개사료 이렇게 주는 건 괜찮냐? 소에게 주는 건 어떠냐? 이래가지고 그런 짓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된 이후에는요, 바로, 그 크로이처펠트 야구병처럼, 치매 증세처럼 왔다가, 그 운동 능력 상실이 왔다가,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다가, 1년에 빨리 죽어버리는 그런 양상으로는 거의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난 보고가 별로 없어요. 또 있었다 손 쳐도 몰라. 왜냐? 그런 사람이 멀쩡하다가 그래 죽으면은요, 그냥 돌연사로 취급하지, 부검을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이게 쇠고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고, 개인이 비용을 내가지고 증명했는데, 범죄와 관계되지 않은 것은 부검 자체가 법으로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낳다 손 쳐도 알 길은 없어요. 방송에서 조용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왜 한국하고 미국이 세계에서 치매가 제일 빠르게 증가될까요? 치매. 지금은 1년 안에 죽어버리는 그런 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으나, 치매가, 그러니까 신경학적 이상이 오면서 빨리 죽지는 않으나, 산발성 치매,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매가 갑자기 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먹는데 왜 치매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래 봐요. 치매 앓는 유명 인사들이 이게 지금 헬스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 일보사가 만든 잡지에 나온 걸 제가 스크랩 한 거예요. 국립대 송모 명예 교수가 재판장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요. 부인이 말하기를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예전에 일어났던 일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치매에 걸려요.
자, 그 다음에 금융사 라모 전 회장 2010년도 회사 횡령, 배임 사건, 공판 중에 증인 채택됐으나 출석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스 병에 걸려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도 많지 않은데 걸리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국채금융기관 김모 전 사장, T그룹 이모 전 상무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빠르게 증가하느냐.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요,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 명 정도가 이게 지금 2011년도 자료인데 50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 지금 아마 한 80만 명 되지 않겠나 싶어요.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968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그리 더 들 걸로 봅니다. 2천만 원도 더 들 것 같아요. 치매 환자 1인을 돌보는 데 드는 시간은 6시간 내지 9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간 치매 환자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10조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10조 3천억 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전부 다가 치매에 걸릴 나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90살이나 120살 돼가지고 약간 뭐 치매성이 있다 하면 그거는 뭐 퇴행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봐요. 잘 보세요. 30대, 50대 치매가 와. 왜 오겠어요? 30대에 치매가 오고 50대에 치매가 오는데 왜 오겠냐고. 소에게다가 돼지 뼈다구를 갈아 먹였든지 돼지에다가 쇠고기를 갈아 먹여가지고 사료 렌더링을 통해가지고 그런 고기가 먹어도 당장 강우병으로 걸려 죽지는 않으나 산발성 치매가 걸리는데 30대, 50대가 걸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2006년도에 그런 환자가 몇 명이냐면요. 4,055명에서 2006년도에 2011년도 5년 만에 얼마나 증가됐냐? 7,768명으로 91%가 5년 만에 91%가 증가되었어요. 2011년도인데 지금쯤은 수만 명 될 거라. 30대, 50대 치매가. 그 다음에 50대 치매가. 50대 치매. 2005년도에 50대 나이에 한국의 치매 환자가 3,179명이었는데 2011년 5년 지나서 6,547명으로 105%가 증가했어요. 5년 만에 50대 치매 환자가 105% 증가했다고. 저는 이게 바로 미국산 쇠고기, 뭐 돼지고기 갈아 먹였던 뭘 갈아 먹였던 간에 강우병 안 걸린다, 괜찮다. 지금도 그러고 떠들고 있는데 저보고 정신 이상자라고 막 떠들어요. 교계에서. 위험한 주장을 한다 하시고. 강우병 끝났는데 계속 떠든다고. 강우병 끝났는데 치매는 안 끝났잖아요. 30대, 50대 치매 환자가 이렇게 5년마다 100%씩 늘어나는데 괜찮다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치매를 그 노인성 치매, 퇴행성 치매가 아니고 산발성 치매라 그래요. 나이에 상관없이 막 30대 나타나고, 40대 나타나고, 50대 나타나고, 60대, 70대 물론 나타나죠.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나타나지. 자, 그래서 절대 미국산 사료 렌더링 한 그 쇠고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강우병은 안 걸리나 산발성 치매가 걸린다면 위험한 거죠. 아니, 이봐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강우병 걸려가지고 1년 만에 죽어버리면은 본인도 편하고 주변 사람도 편해. 안 된 말이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데
산발성 치매가 걸려가지고 30대, 50대 걸려가지고 죽도 안 하고 20년, 30년 애매기면요. 어느 것이 문제예요? 둘 다 문제입니다. 광우병도 문제고 산발성 치매도 문제고 둘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국 사람들, 어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저는 이런 부분에 거의 프로파일러처럼 분석을 해 갑니다. 원인이 뭐냐?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학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5년간 치매 진료 추이가 치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비용만 해도 1조 6,285억 원이던 2015년도에 지금 벌써 2조 원 넘어, 지금쯤은 치매 치료 비용이 연간 2조 원 넘어갈 겁니다. 이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건데요. 중앙일보사 2016년도 4월 18일자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나온 걸 제가 스크랩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온 쇠고기 한우라고 말하죠, 다. 왜? 한우가 비싸니까. 근데 실제로 한우냐? 몰라요. 전문가도 몰라. 아니, 수입세가 훨씬 싼데, 하늘에 속에 팔지, 삶아 버리고 뭐 구워는 누구 아나, 그걸? 그래서 꼭 쇠고기를 먹고 싶으면 송아지를 사. 사가지고, 풀을 뜯어 먹여가지고 먹여. 그래도, 대가리라든지, 꼬리, 곰탕, 족발탕,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살코기만 먹어야 돼. 그래, 먹으면 좋겠는데, 길을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미국과 한국의 쇠고기, VCJD라고 하는 건데, 쇠고기 먹고, 쇠고기를 먹었는데, 크로이츠페르스 야구병이 걸렸다 할 때, 이게 이제, VCJD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족에 의해서 걸리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쪽에 가면은, 가족이 한 번 걸렸는데 유전이 됩니다. 유전이. 이 크로이츠펠드 야구병이 유전이 되는데 놀랍게도 50%가 딱 걸려. 그 자녀를 4명을 낳으면 2명은 반드시 걸리는데 50살까지는 괜찮아요. 50대 이후에 2명 중 1명이 반드시 걸리는 거예요. 그 증상이 어떠냐면요. 인솜니아, 파탈, FFI라고 하는데, 파탈 패밀리알 인솜니아. 얘 약자야. FFI. 그건 뭐든지 50대 돼서 발병이 되는데, 잠을 못 자요. 치매가 아니고, 그건 또, 역시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서 생기는데, 잠을, 세상에 있는 수면제를 다 갖다 먹어도 잠을 단 10분도 자지 못해요. 그 얼마 만에 죽느냐? 대개 1년 내지 1년 반 만에 죽습니다. 이걸 패밀리알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이라 해가지고 FCJD라고 그래요. ICJD, 병원에서 감염된 경우, SCJD,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유전성 감염병을 두고 이제 GCJD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자의 가족이 부검을 통하여 규명해야 하지만은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은 시신 자체 부검이 금지되고 있어요. 보험도 되지 않고 검사해서 알아볼 수도 없고
죽으면 죽은 사람만 서럽고 끝이야.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사회의 법 구조입니다. 거르저펠도 야고병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규명할 수 없어요. 그냥 돌연사야. 많은 사람들이 돌연사로 취급되어서 부검이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고 진실은 은폐되고 끝납니다. 그저 언론이 괜찮다고 막 넘어갔다 그러고 뭐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그만이야. 2017년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231건이 있었고 그중 영국에서 178건, 다른 나라에서 53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연구소 해마다 새로 발생한 사례가 2000년에 가장 많았어요. 그 후 숫자는 안정적으로 감소했고 미국에서 4명이 진단을 받았고요. 이들은 모두 외국에서 이 질환을 획득한 걸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만 사람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나라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시신은 부검이 안 돼요. 그걸 막아놨습니다. 죽은 사람 가족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알츠하이머시 이 치매가 미국의 경우에 1979년도에 치매 때문에 죽은 사람이 653명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91년도에 13,768명이 확인이 됐는데 2002년도에 58,000명으로 58,785명으로 증가하고요. 2011년도에 540만 명이 치매 환자로 앓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요. 사료 렌더링, 광우병은 끝났다고 하면서 사료 렌더링을 하는 걸 막지 못하고 그런 쇠고기를 지금 먹은 세대들이 이게 치매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안 죽어, 빨리 안 죽어요. 자, 32년 만에 8,270배나 증가한 겁니다. 지금쯤은 아마도 미국의 치매 환자가 600만 명 이상이 넘을 걸로 추정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내가 볼 때는 아마 80만 명 내지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치매를 앓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제국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자, 건국대 의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 건국대 의대 이혜진 교수, 여자분이에요. 미국의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엘리에즈 마슬리아 교수, 이 세 분의 교수가 공동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 인간 강우병하고 산발성 치매가 똑같은 기전에 의해서 발병한다는 거예요. 강우병은 똑같아. 산발성 치매가. 근데 강우병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죽어버리는 거는 뇌에 큰 구멍이 숭숭숭 뚫려가지고 1년 만에 죽어버리고, 이 산발성 치매는요, 뇌에 구멍이 뚫리는데 잘잘한 구멍이 뚫려, 여러 개가. 그래 죽지는 않아요, 또 얼른. 그 차이일 뿐이야. 이게 학계에 보고되고 신문에도 났는데 그냥 넘어가. 우리나라는 막 그 즈음에 막 최순실이 뉴스하고 막 악성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런 거 다 묻히고 덮이고 잊혀지고 끝나. 따라서 지금 현재 온 세상에 산발성 치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요, 틀림없이 사료 렌더링을 한 미국 쇠고기를 먹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부자들은 그 절대 미국 쇠고기 안 먹어요. 어디 거 먹냐? 호주, 뉴질랜드 그 수입에다 먹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정한 법은요, 반추동물의 단백질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은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반추동물의 단백질을 다른 동물에게 먹였다가 그 동물의 단백질을 다시 반추동물에 되먹이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팔아먹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소에게 먹이는 사료 렌더링이 계속되는 동안에 미국의 알츠하이머스 병으로 규정하는 환자는 600명에서 600만 명으로 10,000배나 증가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돼도 인식이 없다면 그 바보들이지, 바보들. 자, 이 병이 발견되다가 매드카우인 유럽이라고, 이 소가 미치는 병, 광우병이라는 게 스페인, 영국, 뭐 프랑스, 여기 뭐 벨기에 전부 이 빨간 색깔로 몽땅 기독교 나라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이런 못된 짓 한 거야. 돈이 목적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 기독교 나라들을 잘 안 믿습니다. 너무 못됐어요. 성경을 믿어야지. 기독교 나라는 그 성경적인 거 아니야. 그 엉터리 기독교다. 자, 이렇게 앞을 보세요. 산발성 치매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느냐. 2050년경 되면은 아마 한국에도 270만 명 정도 될 걸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84만 정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80만 명 이상 될 겁니다. 아마 100만 명 육박하지 않겠나. 얼마 가서 2030년도 120만, 그리고 2050년도는 270만 명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돈 벌어가지고, 노인들은 많고 젊은이는 많지도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젊은이가 돈 벌어가지고 전부 노인들 치매에 가려하는데 다들 다 써야 돼. 그 나라 망하는 거지. 오늘 시간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나라들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대로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하고 똑같은지, 세상보다 암이 훨씬 더 많이 걸리든지, 세상보다 더 많은 치매가 걸리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기독교가 정상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에서 맨 마지막 챕터가 12챕터인데 마지막 챕터가 음식에 대한 오해거든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음식에 대한 오해를 좀 더 증보해서 나온 책이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는 책이에요. 제가 쓴 책에 방금 강의한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기르는 분들, 교회학교 교사들, 목회자들은요, 제가 쓴 책을 정밀하게 읽어서 출처하고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음식을 가르쳐야 돼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어 해가지고 치매 걸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암 걸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음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딱 제사 문제 끝나자 이웃 사랑 문제 제일 첫 번장이 레위기 11장이잖아요. 음식 가리는 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내가 병들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들게 해요. 내가 병들면요, 내 아내가 제일 먼저 힘들어. 그렇죠? 우리 자녀들 다 힘들어. 우리 성도들이 더 부담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뭐냐? 자기 관리 잘하는 거야. 이웃 사랑, 남들 돕는 건 놔두고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를 안 끼치고 심려 누를 안 끼치는 게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효도도 마찬가지야. 자기 몸 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한 게 효도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체 발부가 수지 부모라. 불감 훼손이
효도 시작이다. 효지시야.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우리 몸 관리 잘해가지고 병 안 걸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예요. 병 걸리면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그 레이기 분야에 음식물 분야에 제가 또 쓴소리 잔소리할 게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르며 내 윤리와 규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캐톨릭이나 기독교나 아무도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교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기독교는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아무거나 먹고 해서 암이 많이 걸리고 치매가 많이 걸리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창조 원리까지 무시하는 기독교가 오늘날 현실적인 기독교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들, 우리 종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들여다보고 배워서 실천함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